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진보 진영의 비례대표형 연합정당, 가칭 정치개혁연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전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탄핵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대통령 탄핵 얘기도 하고 있고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과반 얻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목표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연합정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명분과 실리 두 가지에서 뭘 택하냐의 문제인데 실리 쪽으로 더 무게가 넘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불투명해요.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저는 불투명하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정의당이나 소수당들이 얼마나 동조하고 함께 들어오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이 예컨대 비례대표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보를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예 안 내든지 내더라도 저 후순위로 넘어가야 돼요. 지금도 좀 논란이 되는 게 정의당 같은 경우에 정말 지금 정의당은 물론 완전히 들어오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의 지점도 저는 원래 그러면 정의당이 뭐 10석에서 11석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과연 정의당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관건은 정의당의 소수 정당들이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그런 비례 의석을 완전히 많이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거의 그런 대부분. 의사들을 계속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그 내부에서 약간 이제 논란이 있긴 한가 봐요. 그러니까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아예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들어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발표를 못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의당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정당들, 예컨대 민중당이라든지 민생당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일정 부분 아직까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부딪혀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하나로 뭉쳐지기 위해서는 대의인 사실 통합당이 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저지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서로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조율해낼 수 있느냐가 결국은 관건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의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도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정의당이 반대 입장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당 내에서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찬반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의원들 개별 인터뷰를 좀 들어보면 그 온도차가 조금 드러납니다. 이정미 의원하고 김종대 의원 인터뷰 내용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꼼수 정당, 가짜 정당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들이 꼼수를 쓰니까 우리는 묘수를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한들 이것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결국 비례용 위성정당 만드는 미래통합당이나 진보와 민주를 표방해왔던 너희들이나 다 똑같은 놈들 아니냐. 우리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 네. 민주당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네. 연동형 비례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정말 그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왜 논의가 불가능하겠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네. 예컨대 뭐 비례 민주당을 창당한다. 또 선거연합당에 뭐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저 미래한국당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김종대 의원 얘기는 획기적으로 민주당이 좀 진정성을 보여주면 말하자면 비례대표에 있어서 양보를 많이 해주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또 이분이 또 수석 대변인이라서 브리핑할 때는 또 반대 입장을 또 보였거든요. 이게 지금 정의당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 정의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그 고민이 많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과 실리를 어느 걸 취할 거냐라는 것도 있지만 과연 명분을 버린다고 했을 때 실리를 진짜 취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데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유는 명분을 버리는 것도 정의당은 어렵고요. 민주당은 버릴 수 있어요. 뭐 워낙 그동안에 그 앞에서 한 얘기 뒤에서 뒤집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번 한 번 더 뒤집는다고 해서 요걸 더 먹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될 테니까. 큰 정당일수록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뭐 별로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민주당에도 이미 비례대표를 지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의당도 비례대표 지원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기에 들어가려면 이걸 다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를 달랠 수 있는 어떠한 지금 말하자면 그 카드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밖에서 저렇게 그 비례정당을 얘기한다고 해서 정의당이나 혹은 민주당이 그것이 정말 결과적으로 그 통합당의 어떤 그런 이 과도한 비례 의석 가져간 것을 막을 수 있다 할지라도 알면서도 뻔히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조금 성사 안 될 거라고 지금 많이 무게를 두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그 옥중서신 편지 이게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전망은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개혁 진보 세력이 뭉치게 하는 전망, 그런 전망은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박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진보 어쨌든 뭐 정의당이든 다른 소수 정당들이 진보 개혁 세력으로 이렇게 뭉쳐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뭐 정당이 하나로 뭉쳐질 수는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런 메시지가 어찌 보면 보수의 결집을 유도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이쪽에서 뭉쳐야 된다는 어떤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 요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총선 참패에 그럼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비례대표 의석이 이쪽이 통합당이 많이 가져가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동력은 마련된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어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그래서 저는 안 되면 이런 대안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과 관계없이 지금 외부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만들려고 했던 정당이 있잖아요. 비례 전문으로 진보 진영에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전혀 협력하거나 뭐 교류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거는 나중에라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만약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나중이라면 총선 이후라는 말씀. 아니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히려 진보 진영의 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은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정당에서 그 통합당이 앞서거나 대통령에 대한 그 국정 지지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절박감이 더 커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유지돼 가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 간다면 제가 보기엔 절박감보다는 내 것의 실리가 더 먼저다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해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와 정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